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 씨, 시인 이상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천재라는 찬사와 미치광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던 비운의 예술가가 떠올라요. 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예술가로 통하기도 하고요. 27살의 나이에 요절을 한 시인이자 소설가였었죠. 이상을 재해석한 작품이요. 1년 만에 무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뮤지컬 스모크입니다. 나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정답을 알아버린 천재, 나만의 논리 생각 가치관 신념으로 천재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돌아보니 난 그저 남들만큼 일상을 살지 못한, 아니 남들의 일상조차 따라잡지 못한 루저, 패배자. 뮤지컬 스모크에 등장하는 주인공 초해홍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시대를 앞서가는 이상의 천재성, 식민지 조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예술가의 불안과 고독,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고 싶었던 열망과 희망을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였던 시인 이상의 작품답게 무대의 조형미와 구도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체화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선보인 것 같아요. 특히 초연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련된 세트와 영상의 활용은 독특한 잔상을 남기는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트라이아웃 단계부터 함께했던 연출과 배우들이 이번 재연에도 함께해 연기의 안정감도 돋보입니다. 나는 내 문자를 영원히 가둔다. 시인 이상의 본명은 김혜정이잖아요. 근데 필명을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력한 거는 이상이 건축가였었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그 일하는 일꾼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일꾼들이 이상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식으로 무슨 상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례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인 이상은 작품의 난해함으로 논란과 호불호가 갈리는 다양한 평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의 직업이 건축가였던 점을 좀 감안한다면 그 작품 세계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언어나 용어에 대한 것들 혹은 시에 대한 해석이 건축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형미를 띠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독특한 시상과 독특한 또 전개, 여전히 독자들에게는 열렬한 환호와 지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 보러 가면요, 날개석하고 오감도석으로 나누어져서 티켓을 팔고 있어요. 좋아하는 작품에 따라서 좌석도 좀 달리해서 감상할 수 있는 재미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만큼이나 개인적인 삶도 예측 불허의 엉뚱했던 모습을 보였던 걸로 유명하죠. 네, 특히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죠. 금홍과의 열애는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뒷이야기 낳기도 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금홍아라는 작품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금홍과는 나중에 제비다방이라는 그 다방을 차리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술인들 또 문학가들 이곳을 많이 찾았다는 뒷이야기도 있는데, 이 장소가 이상에 얽힌 다양한 또 상상을 제공해주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나와 같다. 당신에게 나도 어여쁠지 모르겠다. 이 순간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 어여쁜 당신 내 차례에 오면 둘만의 얘기 하나 둘만 들어. 아무도 모르고 우리들만 아는 얘기. 하늘 높이 수놓인 별들만큼 아름다운
작품의 제목이 스모크가 된 이유가 있나요? 이상의 초상화가 있다고 합니다.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그래서 그 파이프 담배에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모습을 초상화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바로 그 초상화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품 제목 자체를 스모크라고 붙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의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작품이 이상의 오감도 시제 15호죠? 맞습니다. 그 시를 보면요,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는 시인데요.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하죠.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이 문구에서 착안을 해서 이 거울 속에 있는 인물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세계를 표현할까, 그 안에 시인의 번민과 방황 같은 것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의 작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작품을 보다 보면 그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는 관객은 점점 무대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이상의 작품과 연계된 이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제작사, 같은 연출의 전작을 보시면 조금 더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이 나왔었던 추정화 연출의 작품이었었죠. 인터뷰. 그 작품에서처럼 이 작품도 인간의 내면, 그 안에 있는 갈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작품 추정화 연출이 이상에 대한 흠모, 또 연민, 애정, 희망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스모크는 초연 때나 앙코르 무대 때나 일찌감치 예매가 동인하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등장하는 유명 배우들, 인기 있는 요즘 뮤지컬 배우들의 활약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느 조합이 더 낫다, 어느 조합이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각각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에 따라서 어떤 뒷맛을 느끼게 되느냐,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글에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삭제하란 돼지꼬리 기호뿐. 싸워야지. 기회가 필요하다면 기회가 있게 되게 만들고 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해야지. 싸워본 적 없잖아 단 한 번도. 싸운다 언제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내겐 치열한 싸움이다. 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져 나에게야 다시 돌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한 번만 더 날자. 나에게야 다시 돌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한 번만 더 날자. 뮤지컬 스모크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다희 씨 한 줄 평 궁금한데요. 저의 한 줄 평은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뮤지컬입니다. 천재성을 인정받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이상에 대한 연민과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날아보자 했던 구절이 포기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제 한 줄 평은요, 소극장으로 만나는 예술가 이상의 판타지입니다. 수수께끼처럼 좀 아리송하다가요,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은 극전개 자체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그런 재미난 작품입니다. 내 안에 빨갛고 파란 물이 흘러 아직은 얼지 않고 흐른다. 흘러서 외친다.
보장님, 좀 알아서 들어막아 주세요. 트러마가? 트러마가 주세요. 네, 요즘에 내가 심리가 급해서 지금 많이 혼나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도로일보 김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반박 기사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정치적 음모다 뭐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그 돈 주고 합의할 수도 있잖아. 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소리 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대 은퇴한 사업가입니다. 세계 출신입니다. 크루즈 침몰, 노벨 평화상 수상자. 테러, 세계적인 전개, 무역입니다. 신문, 화재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어차피 죽을 것들 내가 먼저 저거 보내준 것뿐이야. 언제 어떻게 미안하지만 그게 다 내 마음이야.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탄생시켰다면 나는 신의 영역에서 죽음을 관장하고 너희를 통제한다. 신이 위대한 창조주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탄탄한 원작으로 대학로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연극 한 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연극 컨설턴트의 네 분의 주인공 모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네 분이 모이신 연극 컨설턴트, 지금 스릴러라고 장르를 규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뭔가 보고 나왔는데 묵직해서 몇 번 더 봐야겠어 하는 그런 관객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연극 컨설턴트는 지금 스릴러라고 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이외에 다른 타 장르의 이름을 명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배우 주민진이 보는 컨설턴트는 좀 불편한 인문학이라 할까요? 예. 네. 조금 사람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불편하게 네. 풀어놓고 있어서 보시면서 조금은 씁쓸하지만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좀. 제가 쓴 시나리오대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설정, 방식, 캐릭터 다 똑같이. 이거 혹시 당신들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한테 심각한 피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겪게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사라져야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달의 컨설팅, 내 컨설팅으로 상대한다. 회사의 건물 옥상에서 사고를 예고한다. 건물에 방송국 헬기가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나는 그 헬기를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방송국 차량 예상 경로에다가 컨설팅 USB 죄다 투척. 그리고 이 세상을 컨설팅하던 이 회사는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이 회사는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이 연극 컨설턴트의 무대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관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뭐 한 요 정도는 남겨두고 무대가 요만큼 있다면 지금은 관객석 이상으로 무대가 아주 옆으로 길어요. 이런 무대도 좀 독특한 것 같고, 지금 뒤에 배경도 뭔가 구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흥미로운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도? 저희는 이 공간을 단순하게 보이지만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선으로 되어 있고, 뭔가 막 또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네,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사실 이것이 우리 공연이 담고 있는 어떤 커다란 의미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심리,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떤 수렁 같은 깊은 곳에 빠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연출님이 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희 씨나 광희 씨도 굉장히 등장이 잦고, 이 무대에서 또 무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좀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무대가 길어가지고 이제 런웨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상도 열심히 잘 걷고 있습니다. 멋지게, 아주 길게. 퇴장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걷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패션 모델과 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또 멀티 역할을 하시는 우리 디아도의 광희 씨는 네. 어떤 역할이 가장 이번에 좀 준비하시면서 공을 많이 들이셨을까도 궁금해요. 공을 많이 들인 거는 제가 1인 5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뭐 사실은 뭐 5가지 역할 다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손가락 쪽에 하나 깨물어서. 예, 다 새끼 같은 또 배역들이라.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과장 역할, M의 이제 오른팔이자 또 이제 제2의 이제 어떤 폭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덫의 한 부분 같이 좀 보여주려고 좀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나이 55세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 400억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 기업을 느끼로 6개월째 아예 외출을 하자. 몇 층짜리입니까? 예, 10층짜리입니다. 고객층은? 5층과 6층을 추정하는데 주로 5층에 있는 사실. 예. 전기공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5층 배선 다 합선되도록 해두세요. 그 뒤에 지하 통제실에 있는 물탱크 연결 통로에다가 물 싹싹 빼라고 기사님, 이 빌딩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로 위층을 향하게 되면 그럼 고객 위에 최소 4, 5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화재만큼 편하고 쉬운 방법이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컨설팅을 직접 하면 되겠다. 내가 과장하면 되잖아, 그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물탱크. 그리고 네 분 앞서 그 무대도 얘기했지만 의상도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네. 남희 씨의 옷도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자줏빛이 뭔가 또, 그리고 반반 옷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런. 서 있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 회사를 좀 상징하는 핏빛이 좀 들어있는 자줏빛과 그다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차이나 컬러로. 예, 이쪽에서는 차이나지만 반대쪽에서 네. 일반 회사원 같고 그 서 있는 각도에 따라 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공뜨미를 공연을 보기 전에 예습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각자 네 분이 선택하셨을 때, 이 작품에 이런 매력이 있어서 나 좀 선택했어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원작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여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라면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구조, 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이야기여서 모두가 이 공연을 보고 많이 공감하시고 되게 헛헛해 하실 것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끌리셨어요. 네. 그리고 여배우가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되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요즘에 좀 많지 않아서 많이 좀 속상한데 괜찮은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남희 씨에게 어때요? 다양했나요? 네. 원래는 이 소설 컨설턴트에서 매니저 역할은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능적이고 단조로운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출님께서 거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여자가 있거든요. 이 인물 3명을 다 합쳐놔서 더욱더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인물이 되지 않았나. 네, 매니저의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하고 능수능란한 그런 커리어먼적인 모습과 그리고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현경의 순애보적인 모습 그게 다 담아 있어서 되게 입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으세요? 네. 네. 마음에 들어야죠. 네. 아니요, 근데 정말 잘 소화해내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연극 속에서 각자 좀 가슴을 쳤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대사가 좀 있다면 어떤 대사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제이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사가 좀 가장 마음을 울리셨는지. 제 입에서 나오는 글자 중에 이제
뭐 이 모든 것은 내 손끝에서 살아나고 내 손끝에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인데요. 네, 아주 거기에 집중돼 있죠. 모든 정신이. 예.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해. 변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니들만 썩어가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구조는 앞으로 전부 새롭게 쓰여질 거야. 구조조정 이상의 것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이 구조 안의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손끝에서 살아가고 내 손끝에서 죽어가고 있어. 내 컨설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 컨설팅대로 모든 운명이 정해지는 것, 결국 존재하는 건 내 컨설팅뿐이라는 얘기지.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우 주민지는. 근데 제이는 이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빠져 있고 그 안에서 저도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연결된 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 혼자 무언가 판단을 할 때 가끔 어리석은 주민진을 보면서 그 대사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이에게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돼서 보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 관객들께서도 또 다양한 대사에 또 마음이 이렇게 혹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불편한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분들께서 공연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를 구분하지 말고 오셔서 보시면 좀 더 앞으로의 삶이랄지 지금의 혹시 힘드신 분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와서 봐주세요. 결론은 그걸로. 네. 연극 컨설턴트로 오늘 네 분 배우분들 만나 뵀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나기 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공연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공연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저희 페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내본다면 언젠간 발천처 바보가 돼버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한 명곡들로 채워진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입니다. 이 작품은 김광석의 사랑이란 이유로, 신승훈의 I Believe,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등 히트곡 제독이 김영석의 22곡으로 꽉 채워져 있는 뮤지컬인데요. 주크박스 뮤지컬 연출의 대가인 서울시 뮤지컬단 한진섭 단장이 연출을 맡고 오케롤에 참여했던 오리라 작가가 극본을 맡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게다가 원곡자인 김영석이 직접 음악 슈퍼바이저로 곡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극중 배경음으로 쓰이는 다양한 음향 효과에도 일일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 두근거려 언제 내기 사랑을 해. 그래서일까요? 원곡은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드라마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뮤지컬 넘버들이 탄생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니까 무척 아름답더군요. 가보고 싶은 곳은 많지만 일단 한국에서의 첫 공연을 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게 내용은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천재 플루트 연주자 제니 브라운이 첫 내한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적인 질문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인 딸과 엄마의 애틋한 재회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쁘죠. 거울 말도 찾아가요. 연습해본 TV의 주인공처럼. 주인공 제니 브라운 역에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활약한 뮤지컬 배우 유미가 맡았으며 출판사 대표인 조정희 역에는 신금을 울리는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권명현과 이신미가 더블 캐스팅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따님이 걱정돼서 또 전화 왔어요. 얼른 들어가요. 은하야. 또 은하 찾으신다. 저 덕희예요. 푸르른 청록의 계절, 추억의 명곡들로 만나는 뮤지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추억의 감성을 되살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뮤지컬 브라보 마이 러브는 오는 5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놓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내게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내게 찾아온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단 한 번에 떠날 수 있는 마지막 티켓 겨우 손에 넣은 걸 값싼 동정 따위로 약해졌어.